저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하고 아직 혼인신고도 잘 되어 있고 서류상으로도 멀쩡한 기혼 여자라고 믿고 살던 제가 사실은 벌써 2년 전부터 이혼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 의사 한마디 묻지 않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가 처리되어 있었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이 장난이라도 치나 싶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이유였어요. 올해로 48,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는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3년 전부터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소규모 설비 업체를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일이 줄어들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흔한 50대 초반 부부, 남매 키워 결혼 다 시키고 이제 슬슬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나이였죠. 그날도 저는 단지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들렀다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는 말에 바로 옆 동주민센터에 들른 것뿐이었습니다. 네, 신분증이랑 도장 주시고 등본 몇 통 떼실 건가요? 친절한 공무원 아가씨가 웃으며 묻더군요. 2통이요. 아,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1통 같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뒤 프린트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서류가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라고 서류를 밀어주더군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이름, 주소, 생년월일만 휙휙 확인하고 도장을 찍으려다가 문득 눈에 들어오는 글자를 보고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세대주 최미 정본인 그 아래 배우자 칸이 공란이었습니다. 여기 배우자 이름이 왜 없지? 나직하게 중얼거리자 직원이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손님 혹시 이혼 신고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저 아직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뒷머리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은 조금 난감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민등록상 혼인관계 해소로 상태가 이혼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시스템에는 2년 전자로 되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온몸에서 피가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년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2023년 3월 15일자로 혼인관계 해소 신고가 되어 있어요. 혹시 잘못된 거면 구청 쪽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날 날짜와 시간이 머릿속에 쾅 박혔습니다. 2023년 3월 15일. 그날 나는 뭐하고 있었지? 생각해보니 그 즈음. 저는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일주일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진통제 때문에 멍한 상태로 남편과 딸, 아들이 수시로 병문안을 왔던 그때. 저는 그제야 아주 오래전 하지만 분명히 있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수술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었죠. 여보, 병원에서 서류 하나 써야 된다고 하는데 내 도장이 필요하대. 입원비 관련 뭐 그런 거라는데 그냥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때 저는 링거 꽂고 누운 채로 남편이 가져온 인감 도장을 멍한 상태에서 내밀었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요. 그때 남편은 여러 장의 서류를 한 번에 넘기며 여기 도장 찍으라고 했고 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혼 신고서였을 거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렇지 않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하고 통화했던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가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따지면 뭐라고 할까? 아, 잘못 처리된 거라고 둘러댈까? 아니면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낼까?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집에 가서 얼굴 보고 묻기로 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축구 재방송인지 시끄러운 해설 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있었죠. 왔어? 그는 눈도 제대로 안 돌리고 대충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가? 남편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가 서류를 보는 순간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거 알아?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 봤어. 근데 2년 전에 우리는 벌써 이혼을 했대. 서류상으로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아주 작은 한숨을 쉬더니 TV를 끄고 몸을 돌렸습니다. 아, 그거. 저는 그 아 소리 하나에 당장이라도 사람을 때려버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수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나중에 하다가 그냥 타이밍을 놓쳤어. 타이밍을? 당신이 나 모르게 이혼 신고를 하고 그걸 타이밍 문제라고 말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자 남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잠깐만 진정하고 들어봐. 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어쩔 수 없는 사정. 남편들이 늘 꺼내는 그 편리한 말. 뭔데? 대체 무슨 사정이길래 아픈 와이프 도장 받아다가 이혼 서류에 찍을 생각을 했냐고.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그랬어. 그때 기억나지? 공사 몇 개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던 거. 근데 그중 하나가 엎어지면서 갑자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잖아. 그래서 그게 우리 이혼하고도 연결이 돼. 은행에서 그러더라. 내 명의만으로는 대출이 더 안 나와서 집까지 날아가게 생겼다고. 근데 이혼을 해서 재산을 분리하면 내 명의로는 집을 지킬 수 있고 나는 개인 회생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다고. 그냥 서류상 이혼일 뿐이고 우리 사는 건 똑같이 살면 된다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집은 내 명이니까 건드릴 수 없게 되고 나는 내 이름으로만 회생 신청을 하고. 우리 아무도 쫓겨나지 않고 애들한테도 피해가 덜 간다고.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걸 나한텐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병원에 있는 사람 끌고다가 도장 찍게 했다고. 남편은 변명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허리 때문에 너무 아팠잖아. 이런 이야기하면 걱정만 할 것 같고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리고 솔직히 서류상 이혼이지만 우리는 그 뒤로도 똑같이 살았잖아. 당신 밥 해주고 빨래하고 같이 자고 명절에 우리 집 갔다 오고. 뭐가 달라졌냐고. 그 말에 뭔가 안에 있던 것이 딱 하고 부러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의 일상은 안 달라졌지. 근데 나 혼자만 빼고 서류상으로는 남남이 된 거잖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신이랑 은행이랑 법원이랑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게 한 거잖아. 남편은 계속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냥 형식이야. 종이 쪼가리라고. 마음은 그대로인 거 당신도 알잖아.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종이 쪼가리.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수많은 여자들이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났고 수많은 아이들이 호적에서 이름이 빠진 채 자랐다는 걸 그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신 빚은 다 정리됐어?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응. 작년에 개인회생인가 결정받았어. 이제 일정 금액 성실히 갚고 있으면 몇 년 뒤에는 나머지는 탕감된대. 집도 그대로 지켰고. 나 진짜 당신이랑 애들 지키려고 한 거야. 저는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우릴 지키려고 했으면 제일 먼저 뭘 했어야 했을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남인데 여전히 내 옆방에서 코를 골고 있는 남자. 갑자기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맞벌이 하다가 둘째 낳고 전업으로 돌아섰던 날. 시어머니에게 여자는 집에서 애나 보는 게 최고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 믿었던 날들. 남편 사업이 잘 안 된다는 말에 제 적금을 깨서 밀린 카드값을 내고 생활비를 줄여가며 버텼던 몇 년.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우리라는 단어 안에서 나를 지워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서 나만 쏙 빼놓고 결정해버렸던 겁니다. 다음날 저는 처음으로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상담실 의자에 앉아 젊은 여자 변호사 앞에서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혼한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도장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처리했고 그 뒤로 2년 동안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변호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당시 이혼 신고서에 사인과 도장이 다 되어 있으니 형식상으로는 유효합니다. 다만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처리된 거라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는 있어요. 문제는 시기가 많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미 이혼 후 2년이 지난 상태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전 이제 진짜 이혼녀인 거네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편분과 혼인 관계는 이미 해소된 상태고 당시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남편분의 재산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대로 상의해서 준비했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지. 나만 모르는 동안 남편은 이미 자기 살 길 다 찾아놨고 난 이제 와서야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바보 중년 여자 하나일 뿐이겠지.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남편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개고 마트도 나갔다 왔습니다. 그 사이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질문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 답을 알게 된 건 예상보다 빨리였습니다. 둘째 딸이 집에 들렀던 어느 저녁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랑 사이 안 좋아? 왜? 그냥 엄마 표정이 이상해서. 그리고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떠 있었고 상태 메시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나만을 위한 삶. 프로필 사진은 혼자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단톡방에서 그러더라고. 이제 혼자 살기로 했다. 정리할 건 다 정리했고 앞으로는 자유롭게 살 거라고. 나는 그냥 엄마랑도 상의하고 하나 싶었는데 엄마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한참 동안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있었구나. 다만 아직 그 식구 중 한 명이었던 나에게만 그 사실을 안 알려줬을 뿐이겠지.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간 좀 내줘. 그는 핸드폰을 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왜? 우리 진짜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음날 아침 저는 마트 출근 시간을 바꿔놓고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어쩐지 긴장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사과는 할 생각 있어?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해. 나도 그때 말고 지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도 여전히 그게 우리를 위한 최선이었다고 생각해?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건데? 법적으로 이미 끝났는데 다시 혼인신고라도 하자고? 그럼 내 회생은 다 물거품 되고 우리 다시 빚에 치여 살지도 몰라.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다시 당신이랑 혼인신고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결국 그거야? 결국 너도 나 버리겠단 소리네. 버린 건 당신이 먼저야. 나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 사실을 이제서야 인정할 뿐이고. 나는 그에게 준비해 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했어. 지금이라도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더라. 그래도 몇 가지는 가능하대. 내가 낸 적금, 내 명의로 들어온 각종 보험료, 그동안 당신 사업에 끌려 들어가면서 쓴 돈들 증빙되는 것만이라도 정리하자고. 그리고 집. 남편이 몸을 움찔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야. 그래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야. 당신도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으면 월세 내고 살아. 아니면 당신 몫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큼 현금으로 정리해. 둘 중 하나 택해.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줄 알아?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 나 없는 우리 속에서 사는 거 그만하고 싶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몇 달에 걸친 실랑이 끝에 우리는 집을 팔고 절반씩 나누는 쪽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퇴거 날짜가 정해지자마자 거의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가 떠나던 마지막 날 현관 앞에서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그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낯설어졌을까? 그래도 수고했다. 애들 키우느라. 남편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어. 돈 벌어온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나한테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마 너는 말했겠지. 같이 감당하자고. 같이 빚지고 같이 갚자고. 그래. 난 그랬을 거야. 적어도 당신이 나를 믿어줬다고 느꼈겠지.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 못했어. 너를 끌어들이기 싫었어.
결국엔 더 나쁜 선택을 했지만, 응, 더 나쁜 선택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늦게라도 깨닫는 게 아예 모르는 것보단 낫다고 믿을래. 그가 떠나고 난 빈집에 처음 며칠은 바람만 불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결혼 후 처음으로 정말 혼자라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혼자라는 말이 조금씩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버려진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나를 책임지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회사에서도 조금씩 근무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주말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컴퓨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점점 제 변화를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딸이 어느 날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상하게 슬프면서도 또 이상하게 든든해 보여.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나 이제 누가 정해준 인생 말고 내가 고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보다. 이제 저는 자신도 모르게 이혼녀가 된 여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도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가 된 여자입니다. 누가 들으면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하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차이가 너무도 컸습니다. 남편이 몰래 찍어버린 도장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된 서류 한 장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쥐고 올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그 동주민센터 직원이 등본을 건네주면서 배우자 칸이 비었네요. 확인해보세요 라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아직도 우리라는 이름 아래에서 나만 모르는 이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세상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끝나버린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들 중 한 명이길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서류 한 장보다, 남편의 말보다, 시댁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 언젠가 제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도장을 다시 쥐고 올 수 있다고요. 저처럼요. 중년의 나이에 진짜 나 자신의 삶을 찾은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